자, 오늘 할 내용은 챕터 4 확률의 개념과 이해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학 시간에 가장 싫어했던 그죠? 미적분 다음으로 싫어했던 거죠, 이게. 확률.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꾸 확률을 배우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통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법칙이 있죠, 규칙이.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을 배우는 겁니다. 자,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확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확률을 하는 데 있어서 카운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순열 조합 이런 얘기 들어봤죠? 검은 공,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뭐 그런 내용을 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이제 순열 조합이라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계산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고, 그 순열 조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왜 확률에서는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라는 걸 이해를 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팅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확률의 특성이 어떤 거가 있는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라는 게 있어요. 왜 확률을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조건부, 뭐 베이즈 정리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제가 요 다음 시간이 그 데이터 마이닝 수업이거든요. 이 책을 가져갑니다. 이 책을 갖고 하는데 여기에 제일 챕터 1에 뭐가 나오냐면 베이즈 정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초 통계를 배우는 이유는 이 기초 통계에서 우리가 뒤에 또 방법론을 배우겠지만 이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기업에 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문제점들을 풀 수가 있는데 이 기초 통계는 말 그대로 그 중에 일부분만이에요. 그럼 그걸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전공을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뭐 딥러닝 이런 거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기초를 배우는 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 기초 통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이 결국은 뒤에 가면은 다양하게 응용돼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죠? 특히 빅데이터 쪽 같은 경우는 가장 이 통계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서 뒤에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확률이라는 거가 뭔지, 왜 확률을 하는데 순열 조합도 배우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고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의 개념과 이해예요. 통계, 기초 통계에서 왜 확률이 중요하냐.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 쪽은 또 다른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 기업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는 안 배우겠지만 뭐 대기 행렬 모형도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베스킨 라빈스나 아니면은 패스트푸드점 빅맥 파는 데가 어디죠? 맥도날드 딱 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카운트에 몇 명이 서 있어야 돼요. 이걸 계산하는 게 대기 행렬 이론입니다. 병원 같은 데서도 많이 써요. 환자들이 오는데 환자 앞에 카운터를 3개를 놔야 돼, 2개를 놔야 돼, 4개를 놔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패스트푸드점 지점장이에요. 그러면 시간대마다 아르바이트를 몇 명을 둬야 돼요. 이런 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확률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요.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기초 확률에 대해서 배우고 다음 주에는 그런 걸 계산하는 데 필요한 분포를 배워요. 뭐 포화성 분포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확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는 통계는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을 뽑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표본의 값이 아니고 모집단의 값을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뭘 추론해요?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추론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뽑은 표본으로 값으로부터 평균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뭘 한다고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 몇 %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몇 %라고 항상 얘기했죠.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95%를 정해줬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가능성을 봐야 돼요. 몇 % 가능성이냐.
그럼 몇 퍼센트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몇 퍼센트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확률은 결국은 가능성입니다.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게 95% 측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분포,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포로 합니다. 분포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 이걸 우리가 분포라 그랬죠? 그걸 우리가 수치로 계산했을 때 표준 편차라고 배웠고, 표준 편차에서 두 걸음 이내, 즉 두 표준 편차라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이 95%다. 가능성이 95%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의 이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양쪽 끝을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이게 오차 범위 내라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혹시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어저께 뭐가 있었죠? 지역 선거가 있었죠.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런 확률 개념을 이용해서 미리 예측을 하죠. 이제 어저께는 이미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근데 그 전에 이런 분석을 통해서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확률을 이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측을 하려고 한다. 예측을 하는데 100%라는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확률, 95%의 확률,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의 개념 바로 나오죠. 확률은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가능성. 그런데 가능성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퍼센테이지로 표현하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해요. 왜 퍼센테이지로 표현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은 뭐냐? 확률은 앞에 P라는 거를 씁니다. 앞에 P. probability의 약자에서 P를 씁니다. 확률입니다. 이거예요. 개수가 아니고 확률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확률이냐? 내가 관심 있는 사건, 어떤 일을 A라고 우리가 둔다고 하면 A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걸 알고 싶어요. 이겁니다.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도수분포표 만들듯이 상대 비율입니다. 확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율이에요. 퍼센테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개수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들어있는 개수. 이게 가능성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40명이 있어요.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남자일 가능성은 제가 밖에 나가서 아무나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남자일 가능성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40명인데 그 중에 남자가 20명, 여자가 20명.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나올 수 있을 때 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남자일지 여자일지 어떻게 맞춰요? 남자라 그러면 40분에 그 안에 2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됐어요? 가능성이 뭐냐? 전체 공간 중에 그게 그 사건이 있을 개수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 중에 몇 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자일 확률도 당연히 40분의 20 이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안경 낀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럼 40명 중에 안경 낀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안경 낀 사람을 맞출 확률이 얼마가 돼요? 전체가 뭐라 그랬죠? 40명. 그 중에 안경 낀 사람이 10명 있으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5% 되는 거죠. 그죠? 다른 게 없어요. 확률은 간단해요. 이거의 끝이에요. 가능성. 왜? 그 안에 개체수가 그만큼 들어있으니까. 전체 중에 그만큼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능성이니까 관심 있는 사건의 개수만큼만 세면 돼요. 그 중에서 전체 중에 얘가 몇 개 들어있지? 이것만 세면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우리 도수분포표에서 퍼센테이지 옆에 다 만들어 놨잖아요. 퍼센테이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기 우리 살면서 몇 퍼센트냐? 퍼센트 다 계산해요. 근데 그거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어려워하죠? 같은 말인데 퍼센테이지가 곧 확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말을 어렵게 풀어놓으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확률은 뭐다? 전체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개수, 퍼센테이지, 그게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렵지 않죠? 이제 이거는 머릿속에 먼저 갖고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괜히 확률하면 어렵게 막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전체 중에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개수, 끝. 그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통계에서는 이름을 조금씩 바꿉니다. 전체 개수 하니까 조금 멋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표본 공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라는 말을 그냥 표본 공간이라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있어 보이잖아요, 뭐가. 그지? 표본 공간하면 뭐가 있어 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전체 개수 몇 개야?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사건, 사상. 이것도 말이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근데 뭐가요? 뭐에 관심 있어? 남자가 관심 있어? 여자가 관심 있어? 안경 쓴 게 관심 있어? 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개수. 끝. 이겁니다.